세대 갈등과 결혼, 전통과 현대의 충돌. 너 이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서 시작된 평범한 대화가 깊은 갈등과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8. 새 장영철 씨와 그의 아들 35. 새 장기호 씨가 결혼을 둘러싸고 벌인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관습과 체면을 중시하며 아들의 결정을 반대하고, 아들은 현대적인 가치관과 사랑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선택을 주장합니다. 문신이라는 작은 요소가 세대 간의 가치 충돌을 상징하며 서로 다른 두 시각이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가족과 세대, 나아가 사회적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장기호 씨는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또는 장영철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꼭대기. 올해로 68세가 된 저는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살았죠. 손에 묻은 흙 냄새가 아직도 좋고, 새벽 공기에 플레음 맞는 게 일상의 나이였을 품어본 적은 없지만 그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은 남의 논밭에서 품앗이, 멸을 겨우 입에 풀칠하다 분들이었죠. 그런 집에서 태어나 저도 어릴 적부터 학교보다 반일이 먼저였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공부는 못했지만 일 하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남의 땅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도 겨우 땅 몇 평 사서 농사를 지으니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이제 내 땅, 내 인생이다 생각하며 더 열심히 땅을 읽었죠. 그러다 30이 넘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뒤 기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아들 하나로다가 좁혀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지를 끌고 장에 나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우스 비닐을 손질하며 고된 날들을 보냈지요. 논밭에서 넘어져도 괜찮았습니다. 기호만 잘 키우면 제 인생의 후회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애가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제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어요. 아들 공부는 왜 이리 열심히 해라고 물으면 아버지, 나중에 좋은데 취직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던 말이 귀에 아직도 맴돕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죽어라 이랬습니다. 농사철이면 아내와 함께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괜찮았어요. 만서울로 올라간 뒤부터 기호는 조금씩 우리와 멀어졌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지요. 처음엔 바빠서 전화를 못 받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학업도 친구 관계도 챙기려면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화는 줄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해 몇 날 몇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게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참고 넘긴 거니까요. 기호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했을 땐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면 더 자주 오겠지 싶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기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와 아내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한 통 걸어오는 날이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몇 년 전 아들 기호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잘 만났으면 좋겠구나.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우리 아들하고 잘 맞을지.
기호가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건 두 사람이 직장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연애를 이어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가 위로와 버틴 목이 되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기호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봐왔으니 좋은 사람과 결혼해 편안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하더군요. 이름은 송지훈이라고 하던가. 지훈이는 정말 참하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말투도 고맙고 밥상 하나 차리는 것도 예쁘게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아내와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잘 들여야 집안이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도면 우리 집이 제대로 복을 받았다 싶었죠.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손주 얼굴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골 동네 여기저기 소문도 찾아 했죠. 장철 씨네 아들 결혼한다며 마을 회관에 벌써 잔치 준비까지 슬슬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은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여자친구랑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가을바람, 살짝 스며드는 날씨에 지훈이는 얇은 니트를 입고 호흡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어른들께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내 딸이었던 것처럼 참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곧 결혼식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감히 이토록 곱고 싹싹하다. 속으로는 이렇게 고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보기로 그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평온한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무심코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푸른 잉크로 휘감긴 비룡의 형상이었다. 이을 타고 오르며 날개를 펴고 승천하는 듯한 그 용은 살아 움직일 듯 위협적이었기 목덜미. 뒤쪽까지 그 잉크가 뻗혀 있는 걸 보니 숨이 탁 막혔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뒤로 물러서며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뭐냐? 터져나오는 말은 반쯤 비명과 같았습니다. 눈앞에 그 형상이 너무도 기괴해. 이건 더 이상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저건 짐승의 가죽이지 사람의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비을 같은 문신의 디테일은 마치 살아있는 영이 팔뚝을 뚫고 튀어나올 듯 생생했고 그걸 본 순간 가슴 한복, 판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혔지 아니네. 발에 저게 대체 뭐냐 지훈아 말을 하면서 도 숨이 가와 목이 확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비룡이 꿈틀대며 제게 다가오는 것만 같아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농기구에 깔려 호흡이 멎을 때 그 갑갑함이 다시 찾아온 듯 했죠. 지훈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동자가 흔들렸고 기호는 잔뜩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분님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한 신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이라고? 단순하다고 저 문신이 사람 몸에 새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올수록 숨이 가빠오고 그저 손끝까지 전율이 스며드는 느낌뿐이었죠. 아니, 저건 짐승의 가죽이지. 사람의 살같이 아니야. 네가 이 면도 결혼을 한다고. 제 말에 기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네. 아버지, 저는 이걸 알고도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신이라니. 그것도 저 끔찍한 용의 문신이라니. 시골에서 사람의 겉모습을 중시하며 살아온 내 삶의 가치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비룡이 날아오. 그 피부를 보는 순간 저 며느리 감히 결코 내 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며 머리가 하하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에 온몸이 굳어버린 채 저는 그저 고개를 떨은 지훈이의 팔뚝을 또 한 번 쏘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피부가. 야,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금세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맺힌 눈물을 꾹 삼키며 고개를 푹 숙였고 아내는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조용히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고 가정과 체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겉모습이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도 가슴속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기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문신 나나가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지은이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나들 사과를 하라니.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들이 아버지 말을 이렇게 거스르는 모습을 보니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사과, 네가 제정신이냐? 결혼이 장난이야. 마음속에 억눌린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이니 뭐니 해도 세상엔 도리와 격식이 있는 법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제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결혼이랑의 그리 가볍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애타게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 좀 해요. 아이들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호와 지훈이의 결혼이 아니라 가족의 미와 도리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바이다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울음을 삼키지도 못한 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호는 그런 지훈이를 쫓아나가며 저를 한 번 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고 거실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기운마저 빠져나간 듯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쫓아가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이 결정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말은 뱉어졌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어둑해지는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멍하이 허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 그날 밤 집안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뒤척이며 베개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담배 연기를 몇 번씩 내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끝내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결국 파혼이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지훈이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사코 부모들끼리 만나 풀어보자고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체면과 가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결혼이라 난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 뜻을 저버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기호는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설날, 이건 추석이 한 번도 집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치밀어 나더라. 걔도 곧 정신 차리겠지 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구석에 후회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날 기호의 말이 가끔씩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내 고집이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설치면서 저 혼자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게 후회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는 걸 보니 괜스레 마음이 더 허전했을 뿐이니 길가에 핀 꽃들만 보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한바탕 지나간 바람처럼 다 휘몰아쳐 버린 후에야 그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회한뿐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던 아내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대고 여보 기호는 괜찮을까요?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전화기 위로 가다가도 다시 멈추고 한숨만 푹푹 내쉬기 일쑤였죠.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들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노을빛이 마치 오래전 기호가 뛰놀던 아이적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 마음이 찡하더라게 어쩌면 이렇게 허망한가. 스스로에게 속삭여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마음에 더 깊이 남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기호가 문득 돌아올 날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때는 두 팔 벌려를 맞아주고 싶다고 다짐해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진 저는 이 쓸쓸한 노를 보며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게 전부일 겁니다. 삶이랑에 다 그런 거지. 그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을 아래로 물드는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골목 어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리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그러나 그리운 것들로 가득 찬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삶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후회가 남는 순간도 있지만 인생이란 결국 우리가 그 후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후회 속에 머물기보다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랑과 용서는 후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삶은 늘 변하며 그 안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는 해처럼 어둠을 잠시 품더라도 다음 날의 밝은 아침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해가 다시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